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슈리쌤이 들려주는 요양보호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치 노인복지센터 이정희 선생님의 진심은 통하는 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었던 때네요. 2008년 11월 3일 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아든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잠시 우리 선생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3년 동안 대장암과 사투를 벌이던 남편이 갑작스레 위독해져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결국 선생님 곁을 떠나게 되신 겁니다. 암의 고통 때문에 몸서리치던 남편의 모습이 우리 선생님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선생님은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울의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져만 가던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과 함께 손을 맞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답니다. 어르신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셨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속에 요동쳤고요. 그리고 무작정 복지관으로 향하셨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복지관을 향하는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답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갑작스레 일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선생님이 처음 만나게 된 어르신은 남자분이셨는데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3살 어린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기 전에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어르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르신 댁에서 일하던 2명의 요양보호사가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팔과 다리가 마비가 되었고 당뇨와 합병증으로 주 3회 병원에서 투석 치료까지 받고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녹내장으로 두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셨고요. 뇌병변 장애까지 겪고 있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보호자 또한 수발 부담이 상당히 커서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를 호소하면서 우리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거듭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일을 하시는 거라 고민도 많고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오히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들은 어르신의 대략적인 생활상, 성격,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선생님을 보시자마자 조금만 하다가 그냥 나가라고 하셨답니다. 말도 섞지 않으시려고 하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물을 드시다가 컵을 던지시고 시끄럽다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셨답니다. 사실은 3일을 일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선생님이랑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해고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선생님은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거부하는 어르신의 마음 참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집에서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버티고 어르신에게 정성을 다하면 어르신의 마음이 열릴 거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다시 출근을 하셔서 어르신의 수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을 늘 동행하면서 부축을 해드렸습니다. 투석 중에 어르신은 신경이 더욱 예민해지고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 대소변 실수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선생님이 다 정리해드리면서 안절부절 못해하는 어르신에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면서 안정을 시켜 드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투석 환자의 식단과 신장에 좋지 않은 식단을 설명해 드리고 저염식으로 칼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해 야채를 끓는 물에 데친 다음 항상 물에 헹궈 반찬을 차려드렸다고 합니다. 집은 골목길 끝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이라 집안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바퀴벌레와 파리 등 온갖 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로 구입한 벌레 퇴치제를 뿌려주고 주기적으로 대청소와 쓰레기를 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벌레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집이 되었답니다. 다리에 힘도 없고 눈이 보이지 않으시지만 집 앞 공원 산책을 좋아하시는 어르신에게 주 1회 정도 산책을 같이 하며 이웃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이 웃으시며 얘기를 했답니다. 몇 년간 내가 갈 수 있었던 곳은 병원과 집 방 안뿐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도 똑같을 줄 알았고 제 풀에 지쳐 금방 그만둘 줄 알았어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몇 달을 우여곡절 속에 어르신을 보살펴드리며 선생님 또한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었던 선생님에게 가장 힘이 되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감동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나 자신은 아직 이렇게 쓸모가 많구나. 나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선생님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올해로 어르신과 인연을 맺은 지 7년이 다 되어 가십니다. 처음 뵙던 어르신은 지금의 선생님의 버시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괴팍한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선생님을 찾고 산책을 가자고 하시고 나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르신에게 가족이 되어드리고 어르신도 선생님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에게 해주셨던 말이 있답니다. 요양보호사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일반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역량이, 역할이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선생님 직업에 대한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고 부서진 싱크대에 곰팡이와 묵은 때로 뒤덮인 벽지가 선생님 눈에 들어왔답니다. 복지관 선생님과 동사무소로 무작정 찾아가서 어르신 댁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싱크대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벽지와 장판 또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지금 선생님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처음보다 건강이 나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찾은 어르신을 볼 때면 행복하십니다. 덕분에 선생님 표정이 밝고 활기차다는 말을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답니다. 요양보호사 활동은 어르신의 건강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진 마음의 병도 조금씩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어르신도 있으시고, 던지는 컵에 몸을 다치게 하는 어르신도 계시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는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아직도 처음 대면했을 때 거친 어르신들의 태도를 보면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프고 사는 게 힘든 만큼 마음의 병 또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요. 요양보호사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까다롭고 힘든 어르신도 언젠가 진심은 통합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존재하는 사람을 살리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가 아닌 저를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르신과 함께 삶을 여행하듯 즐기며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정희 선생님께서 글을 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첫날부터 거부당하셨던 우리 이정희 선생님의 진심은 통하는 법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현장에서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서 어떻게 돌봐드릴까 고민이 많으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언젠가는 선생님들의 진심이 꼭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쉬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